자, 각이 뭐냐 자, 다른 문제 할 수도 있다고. 봅시다. 인문계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형상열수 무령론에 대해서 실은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복사를 못했어요. 오늘 이거 아마 다 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형상열수 무령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상열수.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항상 그 세를 볼 때 형을 보죠, 이렇게. 자, 이런 형이 있다. 이런 형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뭘로 보여요? 금성체. 금성천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형을 규정을 해야 돼요, 형. 형을 규정해야 돼요. 자, 금성체다. 이렇게 후보하다 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살이 쪘다 그러면 짐승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기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산을 갖다가, 저기 창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크니까, 아하, 무슨 그 귀인이나 옥녀나 봉황이나 큰 무슨 이렇게 동물이겠다. 동물도 이렇게 크진 않죠? 자, 이걸 갖다 먼저 여러분이 형을 찾아야 돼요. 형을 찾는 데서는 오성으로 찾아야 돼요. 목화토금수로. 자, 목은 쓰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동물은 뭔들이에요? 사람들이죠? 서 있는 거. 그죠? 선인, 미인. 그게 전부 다 대체적으로 크죠? 높죠? 자, 화는 뭐예요? 뾰족뾰족하니까 이게 거의 날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봉황이나 뭐 이런 봉황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죠? 금계포란형. 그럼 뾰족뾰족하니 뭐 올라오더라. 토. 후보하더라. 그러니까 꼭 뭐예요? 짐승. 그 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것들이 후보하죠.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 이렇게 큰 금성체다. 그럼 이게 이렇게 약간 굽으니까 뭐가 돼요? 짐승 형태가 되겠죠?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도 저기 코끼리도 이제 굽지만은 이런 식. 그다음에 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뭔가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러한 형을 먼저 찾아야 돼요. 형. 그래야지만이 형에서 형을 찾고 나면 여기에서 뭘 찾아요? 두 번째로 상을 찾아야 돼. 상. 어떤 형상이냐? 이게 선녀냐? 귀인이냐? 그죠? 이게 만약에 이건 거북이는 아니죠? 이렇게 큰 거북이가 있어요? 사람이다. 자, 그럼 상이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앉아 있느냐 또 틀리죠? 서 있다면 어디 있어요, 혈이요? 머리에 거의 있죠? 끝에. 앉아 있다. 배꼽이나 음낭. 자, 누워 있다. 옆으로 치고하다. 그러면 손이나 손바닥이나 어깨. 만약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자, 호랑이가 아기를 데리고 간다. 자인호다. 그럼 어때요? 새끼를 데리고 가는 호랑이라면 혈은 어디에요? 여기 있죠. 배에. 유두에 있겠죠. 자, 그다음 하산하는 호랑이다. 그럼 뭐예요? 눈이 제일 중요하겠죠. 달려가는 거다. 물 먹으러 간다. 그럼 물에 입이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 형을 보고 상을 보고 그리고 혈을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증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산증열법, 청룡배 용호증열법, 수세증열법 있지만 혈이 높아야 되냐 낮아야 되냐는 것은 증열법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냐 짐승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혈의 높이 틀리죠.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누워 있느냐 혈이 틀리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 방법이다. 형상혈수.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옛날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천척위세. 천척은 뭐예요?
위세가 된다. 위세가 된다. 백척은 뭐예요? 위형이 된다. 이것은 형이 된다. 자, 그래서 형이 멈추면 혈이 생긴다. 이게 장경에 나오죠? 똑같아요. 자, 형상혈수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세 형상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형상혈수라는 말은 장자미가 만들고 장자미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무령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령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어때요? 그냥 무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령은 뭐예요? 그냥 산의 형태를 사람으로 얘기하느냐, 짐승으로 얘기하느냐, 자, 인물로 얘기하느냐, 금이냐,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용이냐, 기린이냐, 말이냐, 소냐, 낙타, 상, 양, 토끼, 난봉, 아학, 뱀, 오공, 물고기, 개, 새우, 소라, 거북, 자라, 화양, 악기, 도금, 대, 법원, 누전, 체형, 여의, 구장, 악기 이렇게 27개의 형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옥수진경은 무령론이다. 실은 이걸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혀를 찾는 거예요. 혀를. 근데 우리는 무령론 하면 혈은 아니고 혈을 찾으려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혈터에 올라가서 혈처가 기가 뭉쳤냐 안 뭉쳤냐 흑토가 나왔느냐 안 왔느냐 물이 감싸 요것만 보고 혈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형국을 가지고 혈을 찾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형세를 가지고 혈을 찾는 방법이 장자미의 옥수진경의 형상혈수 즉 무령론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무령이라고 해서 그냥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이 혈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형상혈수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27개의 무령 해서 요거 각 챕트마다 많게는 10개, 15개씩 쭉 다 예를 들어줘요. 인물로 갖고 할 수 있는 형국, 금형으로, 짐승으로 형국이 된 거. 자, 어젠가 저기를 갔었어요. 우리 대풍년 간산. 노서, 어디죠? 저기 괴산에 갔었어요. 괴산에 가면 어디죠? 누구죠? 예. 노서 하전영이라며요. 예. 정인지. 정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봤어요. 뒤에 목성채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금성채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금성채로 내려와서 쭉 내려서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맺죠. 금성채로 맺죠. 그리고 뒤에는 삼태봉입니다. 유명하게. 삼태봉입니다. 삼태봉 끝자락에서 내려와요. 이게 개사니까 거의 되게 크죠. 바깥에 주위 싹은 사기가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목성채, 금성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문인이 줄을 이루죠. 자, 목은 문이죠. 금은 무죠. 근데 이게 무가 아니라 이 목을 갖다가 쇠로 깎아서 문장가가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떨어서 이거 갖다 노서하전형인데 그 밑에 노서하전형이다.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간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밭이 어때요? 바로 불과 여기 얼마 안 멀죠? 그렇게 낮은 밭으로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쥐가. 그리고 이 노서 이게 노서입니까? 앞에 있는 거 무지하게 크죠? 이제 그러면서 혈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고 밑에 뚝 떨어진대. 여기서 뚝 떨어진데 여기에 제각 있죠? 여기가 혈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노서하전형일까? 맞아요? 노서하전형. 쥐가 자, 노서하전형, 늙은 쥐가 밭으로 들어갈 때 혈은 어디 있을까요?
입에 있겠죠? 입에. 밭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일단은. 아니, 하자니까 일단 오케이. 근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것 있을 때 과연 무령이 맞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본다. 자, 그래서 총 우리가 몇 개를 살펴보냐면 쭉 여기 형국마다, 근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거의 221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다 번역을 다 해놔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책을 나눠주는데 21개의 형국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형국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형국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형국도 많아요. 잘못 지어진 것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국을 진 이유는 무엇이고 왜 짓고 여기에는 혈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아스트를 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간상 어디 털을 감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병화 옥인, 이거 옥인은 아니죠? 병화 귀인이에요. 병화 귀인으로 봐야 돼요. 병장을 쳤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귀인 모양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 귀인이다. 저 톨게트에서 나오는 데 있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지? 네. 어디서? 이쪽에 오른쪽 편에. 네. 왼쪽 편에. 예, 이거 여기다 제가 했었어요. 갑자기는 해드렸고. 근데 여기를 잡을 때 웃긴 게 어떻게 잡았냐면 이 동네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동창회를 했어요. 맞은편에서. 그러면서 여기 딱 봤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여기다 묘를 쓰기 전에 한 3년 전에 그리고 진짜 가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꿈속에서도 나타났어, 이 터가. 근데 갑자기 시골 내려서 친구 아버지가 죽었어,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야. 아니다, 앞으로 가자 다시. 장인의 산이래. 여기를 찾고 나서 조금 요게 안동 화해마을 여기 목성채죠. 보이죠? 이게 전거죠? 그죠? 토성채 금성치죠? 토성채죠? 4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마을 대충 보세요. 물이 쫙 둘렀죠. 그리고 실은 여기에도 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에서 금으로 떨어져서 다시 금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목으로 여기가 좌측 입구 있고 여기 안산이 있고. 근데 실은 이 터에서 제일 혈차는 여기에요. 선앙당. 여기 시조들무죠. 다 있죠? 4개인가 5개 있어요. 여기를 가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물이 이렇게 싹 끓어요.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우측, 좌측 청룡맥이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죠. 어때요? 여기 태어난 사람들. 자, 목송채, 토. 목토니까 어때요? 좋죠? 목은 토가 있을 때 생을 하죠. 자, 이 생한 목을 갖다 어때요? 금으로 자르죠. 그러니까 문장과 기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목은 다시 이 토에 의해서 됩니다. 토는 제일 중요한 것, 금성체와 토성체는 정출로 내려와야 됩니다. 목, 화, 수는 아무 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무 뿌리가 꼭 중간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는 옆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화는 어때요? 폭발하죠? 이런 기운이 이리 가는 집에 상관없어요. 수! 이렇게 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와서 일로 와서 어디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토하고 금은 정확하게 정축으로 내려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 정확하게 정축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마을에 태어난 사람 대충 나오죠? 어떤 기질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자가가 나오죠?
위대한 문장가 유성룡이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물길이 이렇게 돌았죠. 자, 이렇게 돌았다. 무슨 형국이죠? 태미 형국이죠. 태미 형국. 자, 자미 형국은 직성사입이죠. 이렇게 물길이 터에서 직성사입. 여기가 보계가 있고 개사가 있고요. 여기가 자미 형국이죠. 천시 형국은 어떤 형태예요? 이렇게 물길이 있으면 사통팔달 이렇게 도로가 다 있는 것. 이게 감싸고 있는 것. 이게 천시 형국이죠. 태미 형국은 뭐예요? 이게 시장이죠. 태미 형국은 이렇게 환포한 거죠. 이렇게 환포한 거죠. 여기가 왕이 있고요. 물길이 이렇게 환포한 거. 요것이 태미 형국입니다. 이게 태미 형국. 태미 형국. 소미 형국은 뭐예요? 소미 형국은 안 나와 있죠. 소미 형국은 태방이죠. 서쪽 방이죠.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서 이쪽에 남쪽에 있는 태미 형국은 어떤 형상이죠? 관리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가 태어났죠. 유성룡이. 그래서 태미 형국 기가 막힌 터죠.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보고 그 사람에서 그때서 무엇이 태어날 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형상 혈수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정확하게 맥도 여기서 내려야 이렇게 말로 내려죠. 자, 형상혈수. 자, 그러면 기본 이론을 한번 봅시다. 자, 왜 형상혈수냐? 자, 형상혈수 총론. 자, 특이하게 일어난 성씨는 이 진짜가 아니라 신입니다. 성씨는 용해초가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라는 것을 어떤 것을 조산이라고 그러냐? 자, 앞에 있는 조산은 두 가지가 있죠. 앞에 있는 산을 조할 조자죠.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알겠지만은 자, 여기 있는 산은 안산 뒤에 있는 이것은 이거 아침 조문할 조자죠. 요것은 뒤에 있는 산은 주산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은 할아버지 조자 쓰죠. 그죠? 이 조산이라는 것이 무엇냐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이하게 일어난 성신이다. 이것이 조다. 자, 그래서 이 조에서 이것이 내려와서 부모를 생하고 부모는 다시 밑에 자손을 생한다. 그래서 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때 혈에서 뒤에는 1대, 2대, 3대, 4대로 몇 대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냐를 유추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옥수진경에서 말하는 발복론이고 이것이 출신이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토는 혈에서 나는데 이것을 보는 방법은 할아버지, 조, 부모, 자식, 손자 그리고 여기다. 그러면 역으로 이것이 태어나려면 주위에는 사격들이 감싸고 있는 것들이 정말 좋아야 된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인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연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을 풍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풍수자성이다. 즉 내기맹생하고 이게 내기맹생하는 거예요. 이 기운은 생을 싹트게 하고 외기성형, 이 청룡백호 요것이 형을 만든다. 성형이죠. 이것이 풍수자성의 풍수라고 그러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런 풍수를 찾는 것은 이것을 보는 이것이 풍수인데 정확한 풍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조중이 필요하냐? 즉 출신이죠. 출신이 뭐예요? 그 집안에서 자 이런 경우가 있죠.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였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거질 것이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버지도 거지였고 할아버지도 거지고 또 아버지는 깡패고 근데 그 자식이 대통령이 됐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출신이라고 그래요. 출신. 즉 출신이란
조산부터, 즉 엄밀하게 말하면 태조산부터 내려오지만 조산부터 주산으로 내려와서 부모 이렇게 내려온 과정,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첫째는 혈까지 들은 용이 들은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두라고 그랬죠? 주산에서부터, 주산이나 주선 밑에 부모산부터 혈장까지를 유두라고 그랬죠. 유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혈에서는, 풍수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청룡백호가 있어야 되죠. 안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씨앗이죠. 우리도 농사 질 때 그 씨앗이 잘못되면 싹이 안 트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주위에 햇빛이, 영양분이, 물이 없으면 씨앗이 발아해요. 이것이 사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종을 살피는 거죠. 자, 조종의 근원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조종의 근본이 좋아도, 근본이 좋은데 못나고 어린 손자가 서로 잘못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즉, 조종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자식들도 잘 되죠. 그죠? 즉, 좋은 자식과 좋은 자손은 부모를 이롭게 하고, 자손이 잘못되면 어때요? 추출하면 그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게, 손해를 본다. 그 뜻이죠. 자, 만약 다시 있잖아요. 자손이 이롭고 혈이 두명이 단정함을 얻으면 참된 유를 기하고 심하고 괴이한 혈이 된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참되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혈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은 형상을 따라 취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형상혈수. 혈은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다. 자, 상이 있고 형이 있어 응하는 응성이 있으면 오히려 근본에서 혈을 찾아낸다. 이것이 형상혈수다라는 것이, 형상혈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즉 형상혈수란 즉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 방법, 즉 그 출신을 구별하는 방법, 이게 출신이죠. 출신 혈까지 드는 거. 자, 그러면 자, 조종은 뭐냐? 자, 최원정이가 얘기한 거예요. 특이하게 일어난 조종의 성씨는 일정한 장소가 없이 수력에 붙어 있는 곳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대룡의 행도에 돌아보면, 자, 대룡의 행도는 돌아보면 것이 아니다. 즉, 대룡은 호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대룡은 쭉 내려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각을 나누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즉 하나의 별도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조종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별도로 일어난다. 용이 특이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어성의 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이 형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뭘로? 아까 목화토금수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용신으로 인해서 모든 영이 우뚝서있는 귀인 같고 창고나 병장에 의지하는 기대. 자, 이 창고나 병장에 의지하여 기대에 붙어있고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하귀인, 자, 귀인이, 자, 조종이 되려면 뒤에 이렇게 병장을 들었다. 그럼 그 밑에 우뚝 서 있어야 되죠. 이게 조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런 형상이고. 자, 오성어 형상이 비슷하나 그렇지 않다. 즉, 비슷하나 그렇지 않으면 3, 3호 무리지어 늘어서 무슨 특이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행으로 벌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옆으로 벌린 것이 아니라 뭘로 내려간다? 오직 중심을 다 정출로 내려와야 된다. 요것이 조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는 산에 올라가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서 볼 때 정확하게 옆으로 이렇게 벌려 있으면 절대 보지 마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아무리 써도. 즉 이걸로 내려오는 거,
하나로 주산해서 내려오는 요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게 조종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특이하게 일어난 것들. 세 번째, 오행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봐라. 같이 내려오는 건 아니다. 특이하게 있는 것을 조로 봐라. 이 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주에다가 부모에다가 자, 우리는 여기서 조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옥수신경에서 주산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조에서 부모에서 자론을 가요.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주산 있죠? 주산 있죠? 이 주산을 갖다가 주산으로 볼 때도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조로 볼 수도 있고 또 요것을 조로 보고 밑에 있는 것을 부모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즉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면 태조산, 태조, 그 다음에 종산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 다음에 혈 뒤에 있는 것을 이걸 주산이라고 그러죠. 주산이라고 그러죠. 주산. 그죠? 주산, 이걸 조산이라고, 이것도 조산이라고 또 하죠. 이것을 또 조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현무, 또 하나의 붕을 맺으면 이게 현무, 즉 부모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옥수진경에서는 이것을 조산으로 볼 때도 있고 요것을 부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큰 거 하나 있는데 바로 쭉 내려오더라 여기서. 그래서 여기 혈 맺었다. 부모 없죠? 부모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할아버지가 없죠? 이럴 때는 뒤에 올라가서 특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 또 봐라. 이것을 조로 봐야 돼요. 이게 조,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 있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와서 여기 혈이더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때는 이걸 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부모로 보고 이걸 자로 보고 이걸 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읽다 보면은 이걸 배우다 보면은 어떤 것을 조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부모로 해야 되냐를 왜? 우리는 뭘로 배웠죠? 태식잉으로 배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태식잉을 가지고 틀린 점을 갖다 얘기해 드릴게요. 왜 태식잉으로 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앞에 이론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종이 성신이 비록 좋아도 오히려 자 그렇죠. 아무리 조종이 좋아도 변화하는 성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금성체 혈 맺었어.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때요? 파출소 순경은 될 망정 경찰서장은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요걸 녹여서 화성체가 뒤에 있어갖고 녹여가지고 물에다 담글 수 있는 수성체가 있으면 이때 국방부 장관이 돼. 항상 여러분은 같은 산으로 쭉 내려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은 변화가 없다. 기복 굴곡이 없다. 자, 또 두 번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변환이 없다는 얘기는 첫째는 오성이 섞이지 않고 하나로 돼 있다. 너무나 순으로 돼 있다. 순수하게 하나로. 두 번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우리가 항상 이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굽어진 것을 절이라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통맥법에서는 이렇게 꺾어진 것을 즉 이걸 위이라고 그러죠. 뱀이 기어가는 것이다. 근데 실은 이것은 변환이 아니에요. 이건 절이 아니에요. 진정한 절은 떨어지거나 그래서 천변전략을 얘기했던 거야. 앞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천변전락이라고 그랬죠. 떨어져야 돼. 이렇게 내려와. 요게 절이에요. 이게. 그럼 봉우리가 그렇죠. 절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걸 절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게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하냐면 사냥짐이 명나라 때 사냥짐이에서도
대좌 대평, 소좌 소평, 그리고 내려와서 길이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명나라 이전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절수를 썼는데 이걸 갖다 이것을 갖다 절수를 쓰고 앉았어요. 특히 어디요? 통맥법. 이거 형이 있어 없어요? 형이 없죠? 오행이 없잖아요. 자,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오행이 목이 수로 되고 수가 목으로 되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오행이 서로 섞여서 생극작용을 했을 때 기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뭐야? 이걸 무극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거. 무극에서 음양이 바뀐 것을 뭐예요? 이게 태극이죠. 태극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것을 생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양이 없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꺾어지는 절수로 보면 하는 거예요. 꺾어지는 것. 기운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인자수지에서 이위, 기복, 굴곡을 다 절로 왔어요. 특히 입수일절을 볼 때 도두에서 변환철을 봤어요. 요것도 문제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입수일절이 어디냐? 변환철이라는 게 이거냐? 아니면은 다른 성신이 있느냐? 도두를 금성이라고 그랬죠. 금이고 뒤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풍수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풍수의 근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것도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립하셔야 돼요, 박 선생님. 아니요. 저는 했어요. 저는 정립을 했는데 이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 지금 태식잉 가지고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나와 가서 그냥 또 하나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조종과 부모가 모두 있어 좋으면 불초 자식이 손자가 나오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다 뭐예요? 그러므로 혈형은 오로지 용오와 참된 유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청룡백호가 좋다고 해서 형이 좋은 거 아니에요. 혈은 뭐예요? 조종 부모 위에서 내려오는 지구로 내려오는 그것이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역시 청기와 현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먼저 어떤 종류 형상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형을 먼저 정하라. 이게 산에 딱 가서 여러분 산을 보는 방법이 이제 간단하죠. 형을 딱 보세요.